헬로 수험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1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수험피플 다이어리 수다 사례는요, 성균관대학교의 합격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 입학을 꿈꾸는 2기, 3기 수험피플들, 오늘의 합격 사례 함께 보시면서요, 자신의 내용과 좀 이렇게 맞춰보시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참고 사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오늘의 수다 사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에 지원했고요. 성균인재 전형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친구는 사회과학 계열 중에서도 정치외교를 전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자,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면요. 일단은 이 학생은 지역은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보면 학교가 일반고는 아니고요. 외국어 고등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표준 편차 자체가 상당히 좀 숫자가 작게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평균의 학생들이 되게 촘촘하게 이렇게 좀 조밀조밀 몰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급 관리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특징도 있죠. 그러면 우리 수험피플들 중에 저는 성균관대 가고 싶은데요, 일반고등학교예요. 근데 저 일반고등학교지만 표준편차 비슷합니다 라고 하면은 뒤에 제가 보여드리는 내신 분포를 봤을 때 요 정도까지도 괜찮구나 하는 거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요것보다는 표준편차가 좀 크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많이 퍼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래 보여드리는 등급보다는 조금 높은 등급으로 분포가 됐을 때 학업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늠하시면 됩니다. 자, 생기부 장수는요 25쪽이에요 25쪽. 그래서 요거는 역시나 담임선생님께서 출력해 주신 형식으로 25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은 굉장히 일괄되죠. 3년간 외교관만을 꿈꾸며 달려왔습니다. 출결 보면요, 개근이고요. 기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통학의 어려움은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기숙사에 살든 집에 살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3년간 개근하면서 성실한 모습을 기본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상을 좀 가보면요, 이 학생은 총 30개의 수상을 탔어요. 굉장히 많죠. 근데 학교 자체에서 대회도 이제 많이 열고, 또 이 학생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대회를 많이 열지만 또 전공과 관련된 뭐 영어라든가 제2외국어라든가 이거 관련된 수상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끼리 경쟁해서 수상을 하는 게 또 쉽진 않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30개 수상을 탔다는 것은 적극성에 더해서 우수성까지도 보일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공, 비전공 나누긴 했지만 사실 이제 정치 외교니까 그 분야에 관련된 전공이라기보다 이 친구가 영어를 이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전공으로 넣었고요. 이 친구는 제2외국어를 중국어를 했어요. 그래서 전공에다가는 제가 영어 관련된 활동들을 일단 분류를 했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교과와 관련된 경시대회 형태의 그런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진행된 대회가 영어 경시대회에서 2개를 탄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수학 경시대회, 수학 관련된 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밑에도 보면은 수학 독서 감상에서도 수상을 몇 개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상 목록에 보면 수학과 관련된 수상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보이고 있어서 이 친구가 어문 쪽뿐만 아니라 수학도 상당히 열심히 공부했구나 라는 것이 보이는 그런 분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쪽으로, 비교과 쪽으로 와서는 모의유엔 활동을 이제 3개를 탔고요. 학교 자체에서 모의유엔을 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 친구는 또 자기가 외교관을 꿈꾸다 보니까 모의유엔 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서 수상까지 갈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학년 상으로는 영어 뭐 말하기 대회, 영어 에세이 쓰기 대회, 뭐 이런 대회 등으로 5개를 수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공 부분, 더 활동적인 부분으로 가면 동아리 활동을 정리해가지고 1년간 정리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대회를 하는 그것에서 동아리 활동에서 좀 다양하게 4개의 수상을 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문화행사, 글짓기, 독서 감상문 이런 류의 다양한 좀 가리지 않고 다양한 대회들에 참여해서 6개의 수상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 있는 분야나 주제에 관련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지원해가지고 진행된 그런 소규모의 대회에서 이 친구가 뭐 탐구 보고서, 소논문, 연구 경시, 이름은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관심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것으로 상을 6개나 탔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학생이 무슨 꼭 소논문의 형태는 아니지만, 소논문도 쓰긴 썼지만 전부 다 소논문의 형태는 아니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가진 것들을 다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그게 제가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세특에도 쓰여 있고, 진로 활동에도 쓰여 있고, 자율 활동에도 쓰여 있고, 동아리에도 쓰여 있고, 엄청 많이 썼어요. 엄청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 중에 이거 다 어떻게 연구해서 썼지?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들을 정리한 흔적들을 생계부에 상당히 충실하게 기재를 했다.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수험피플들도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나 그 분야가 그냥 궁금해, 나 그냥 그 분야를 대학 가서 해보고 싶어 라고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 분야가 지금 나 궁금하다, 내가 그 분야에 대학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조사를 해보세요. 자료를 모으고 모아서 책자처럼 만들어 봐. 그게 아주 정제된 형태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어떤 종류가 있는지, 특징은 뭔지, 내 생각은 뭔지, 여기 이런 거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번호를 붙여가지고 정리만 해도 멋진 보고서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움직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밑에서 하나하나 이제 연구원 활동들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성 관련해서는 친구가 노력상을 한번 탔고 모범상도 한번 탔고, 여기 보시면은 3년간 학급회장 활동을 합니다. 반장 활동을 3년간 하기 때문에 모범상도 좀 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노력상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성적 향상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노력상까지도 수상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 친구도 방학 때 진짜 열심히 공부한 케이스인 거예요. 성적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그게 단계별로 실제로 결과로 드러났고, 그래서 지금 내가 혹시 종합전형을 쓰기에 내신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은 다음 스텝 생각하세요. 다음 스텝. 우리 지금 2학년 2학기에 있는 우리 2기 수험피플들은 기말고사 남아있잖아요. 이제 곧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미 틀렸어요. 중간고사 때 마음에 안 들고요. 수행평가 그냥 그래요. 여러분, 총점으로 계산되는 거잖아요. 기말을 최대한 올려놓으셔야 그걸 기반으로 3학년 1학기 때도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우리 3기 수험피플들, 고1 친구들도 1학년 때 생각보다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그냥 틀렸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3번의 학기가 남아있잖아요. 6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남아있는 거 아직도 많이 남았지. 그러니까 성장의 발판의 기회로 삼으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자율활동에 보면은 학급회장을 3년간 활동을 했고요. 기타 활동 보면 이게 좀 제가 되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정말 생계부에서 변별하기가 힘든 부분이 이 자율활동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단체로 한 활동, 합창대회 했어요, 뭐 체육대회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안전교육 강의 들었어요,
혹은 뭐 우리 체험활동 다녀왔어요. 이런 다 같이 하는 활동이라거나 아니면은 학급에서 제가 뭐 조금 변별이 난다고 해도 학급 회장한 거, 뭐 1인 1역 한 거, 학생회 활동하고 이런 정도밖에 없긴 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풍부한 거죠. 보면은 모의유행과 자치법정 활동도 학교 내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친구는 특히나 정치 외교학과를 꿈꿨기 때문에 모의유엔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다 참여를 했고 우수성까지 보여서 수상까지 할 수 있었고, 자치법정에서도 이제 자치법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분야를 꿈꾸는 친구들이 다 같이 지원하잖아요. 나도 변호사도 하고 싶고 나도 검사도 하고 싶고 배심원은 잘 하고 싶지 않잖아. 이게 심판 받는 사람도 별로 하고 싶지 않잖아.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역할이 조금 한정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보면서 그러한 이제 경험을 생기부에 기재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탐구하는, 이것도 이제 학교에서 뭔가를 정리해서 내면을 쓸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줬던 거고, 여기 보면은 학급 특색 프로그램이에요. 학급 특색 프로그램.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우리 수험피플 학생들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께도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것이, 업무도 상당히 많으시고 하시지만 이 영상을 따라오시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학급의 특색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장만 열어주셔도 학생들이 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사례에서 보면은 학급 특색 활동으로 1인 1연구를 하나씩 해라. 우리 반 친구들은 1년이 가기 전에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 혹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연구씩은 다 하나씩 하자. 이런 학급 특색 활동을 선생님께서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이 친구가 이제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했으니까 중국 여행객과 관광산업 쪽으로 이거 하나를 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역사 속의 이제 외교 관계, 그리고 현대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정리해서 전공 분야와 관련한 그런 관심사 그리고 탐구의 깊이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학교나 학교 프로그램이나 학급 프로그램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신다면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변별력 있는 기재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 친구가 시사 토론인데 영어로 하는 시사 영어 토론반을 3년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전공으로 넣은 게 영어 관련된 거니까 전공으로 넣었고, 그 다음에 동북아 정세를 연구하는 연구회를 2년간 하고, 1학년 때는 문화기획연구회 해가지고 1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각각의 동아리 활동들은 뒤에 이제 자기소개서 내용이랑 이런 것도 이제 연결이 돼요. 각각이 좀 의미 있게 활동을 해가지고 연결이 되고, 역시나 이제 시사 관련된 건 사실 어느 전공에나 다 갖다 붙일 수 있잖아, 시사는. 왜냐면 내 전공과 관련된 시사를 갖고 오면 그게 곧 전공과 관련한 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 쪽을 또 다루고 외교 쪽을 다뤘으니까 최근에 사드 배치라든가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뭐 북한과의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한꺼번에 녹여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시사토론반 동아리를 하면서 뭔가 내용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1년 동안 동아리 활동 정리해서 포트폴리오 내서 탈 수 있는 그거 상까지 우수한 활동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좀 전국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피플들도 동아리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학교 자체에서 그 정규 창의 체험활동 정규 동아리로
좀 매력 있는 동아리, 좀 활동을 열심히 풍부하게 깊이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있다면 거기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런 동아리는 되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우리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지면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율 동아리 창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서 내 전공이라든가 아니면 관심 분야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활동을 하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항상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저는 전공이 A인데 그 A랑 관련된 동아리, 딴 애들 자율 동아리 만들어서 학교 측에서는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해서 저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걸 또 개설을 못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여러분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을 좀 범위를 넓혀 보셔도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동북아 정세를 연구한다, 이런 거는 외교라는 키워드에 딱 맞는,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는 전공 적합성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동아리긴 하지만, 문화기획을 하는 연구회래 그러면은 문화기획은, 아니 정치외교 갈 친구가 문화기획을 뭐 하러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요 전공 적합성이 없는 동아리를 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동아리를 들어가든 그 들어간 동아리에서 활동을 전공과 관련된 쪽으로 구성할 수 있다면 매력 있게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꼭 그렇게 전공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그 동아리에서 길러낸 역량이 나중에 대학에 가서 뭔가 필요한 역량이라면 그것조차도 전공 적합성으로 넓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설해서 혹은 참여해서 활동을 하시라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봉사활동을 가보면요, 이 친구는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서 하는 봉사활동은 없고, 대신 학교에서 하는 기본적인 환경정화 활동, 쓰레기 줍기 해가지고 시간 받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학생의 선도 활동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개인적으로 영어 동화책 번역 봉사하는 요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시간은 1학년 때 52시간, 2학년 때 58시간, 3학년 때 23시간으로 채울 수 있었고, 그래서 시간 자체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채울 수 있었고, 영어 동화책 번역 봉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좀 잘하는 그런 영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재능 기부의 그런 형식으로 봉사도 진행해서 의미를 채웠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에 가보면, 역시나 진로 활동에도 제가 보고서 같은 거 엄청 많이 썼다 했잖아요. 청소년의 정치 관심 정도를 조사해서 또 보고서를 작성해. 친구들한테 너 정당 알고 있냐, 관심 있냐, 정치 기사는 얼마나 읽어보냐,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또 보고서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세계 속 한국 해가지고 한려 문화의 영향을 또 보고서를 작성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외교가, 문화 외교가 됐을 때의 그런 힘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가지고 또 작성한 것이 있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제2 외국어다 보니까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을 또 정리한 그런 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서가 여기처럼 내가 진짜 궁금해. 청소년들은 선거권도 낮춰줘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정치에 관심이 있나, 내가 궁금해서 막 찾아보고 탐구한 활동도 좋은 보고서의 주제가 될 수 있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뭔가 주제를 잡아서 검색을 통해서 정제해서 정리한 내용도 보고서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중에서 저는 보고서 아직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하는 친구들은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일단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것의 장점, 단점, 그것의 의미, 내가 왜 관심 갖고 싶어 하는, 왜 관심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부터 정리해내면 간단한 탐구 보고서가 될 수도 있다. 아셨죠? 자, 이제 그러면 교과로 가볼게요. 교과로 가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친구는 향상 추이가 상당히 잘 보인다라고 했는데, 1학년 1학기 때는 이 친구는 이제 인문 계열이니까, 물론 이제 상경 계열이긴 하지만 정치외교니까 사회과학 계열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영수 4로 판단해서
1학년 때 5.6등급이었어요. 5656 왔다 갔다 했고, 근데 2학기 때 4.9까지 올리고 2학년 때 3점 중반까지 올렸다가 3학년 때는 2점 후반까지. 상당히 얘는 그래프 그려보면은 그냥 진짜 이렇게 살짝 됐다가 이렇게 된 사례야. 대단하죠? 이 친구도 정말 학기 중에도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방학 때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사실 포기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첫 학기에 야심차게 막 처음에 1학년 때 시작했는데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에 미치지 못했을 때 포기하고 싶고 두렵고 그랬을 텐데 이 친구가 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향상시킨 그런 좋은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2기, 3기 수험 페플들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갑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수험 페플들이 궁금한 게 대신 이런데 평균을 내봤자 전 엄청 낮잖아요. 그럼 제가 뭐 좋은 데 갈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3학년 때 쭉 올라와서 제일 높은 데를 찍었다. 그러면은 대학에 이 친구는 최선을 다하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학생이구나 라는 것을 봐주는 게 종합전형인 거예요. 교과전형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그냥 뭐 더해서 나누든 과목을 고르든 평균을 냅니다. 응? 뭐 비율도 다르고 대학마다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원서 쓸 때는 이거 다 고려하셔야 되지만 제가 설명드릴 때 대학마다 특징 설명드릴 때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더해서 평균을 내는 이런 계산의 방법을 따져요. 그러나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러한 평균 계산을 하지 않아요. 평균 계산을 하지 않아. 그리고 이 학생의 학업의 발전의 추이, 그 다음에 주요 과목의 수준, 그리고 우리 위에서 제가 계속 안내드리지만 뭐 표준 편차, 학생들이 조밀하게 좀 붙어 있어서 등급이 나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포기란 없다.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런 자세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체육음악미술 다 A로 성실성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특기는 전 과목이 기재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 과목이 기재되어 있다는 그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운 내용 중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마다 이게 중요하다. 여기가 마다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했어. 그래서 세특 무슨 과목 세특 밑에 의견, 세특 밑에 의견, 세특 밑에 의견, 보고서 제출, 뭐에 대해서 조사 제출 이게 다 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과학 시간에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어떻게 정리하여 제출함. 이런 식으로 거의 달려있어요. 거의. 과목을 막론하고. 그만큼 그때 배웠던 수업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는 반증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 조사해서 써내는 건 정말 시간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적극성, 열정, 평가 받을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 친구 봐봐요. 여러분 되게 바쁘게 생활했을 것 같지 않아? 막 공부도 해야 되고 무슨 보고서 같은 것도 엄청 쓰고 수업 시간마다 뭐 배우면 그게 저거 되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찾아가지고 정리도 해서 내야 되고 상당히 바쁘게 생활한 것이 생기부 전체에서 드러나는 그런 사례예요. 그 다음에 방과 활동으로 이 친구가 이제 연구하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정치 외교를 꿈꿨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랑 심리를 합쳤어. 그 다음에 외교는 아까 문화 외교라는 키워드도 제가 드렸죠. 문화랑 외교를 합치고 역사랑 외교를 합쳐가지고 전공하고 싶은 전공 분야랑 앞에서 이런 심리, 문화, 역사라는 키워드를 접목시켜서 외교에서 역사가 갖는 의미, 뭐 외교에서 문화가 갖는 의미, 정치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중요한 이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또
뭐 보고서 형태, 발표 형태로 다 활동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균 2.5 내외라고 했는데 좀 2, 3, 2, 3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는 논술까지 염두에 뒀기 때문에 최저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정시까지 준비를 쭉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에서는 1학년 때 27권, 2학년 때 22권, 3학년 때 12권 이렇게 기재를 했고, 교과를 보면 제가 상으로 평가했는데 거의 학년당 과목 수 자체가 5과목 이상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목의 종류 자체가 공통 말고도 과목이 종류가 여러 개가 기재가 골고루 되어 있고, 학교 그 과목 선생님들마다 추천 도서 같은 것들도 좀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학기에 뭐 배우는데 이거 관련된 추천 도서 목록도 이런 것들도 있다. 한번 참고해봐라. 이렇게 주시기도 해서 좀 목록을 구하기가 이게 찾아보기가 쉽긴 했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전공 분야에서도 상 수준으로 였는데 특히나 이제 영어 원서, 그 다음에 영미 문화와 관련된 그런 도서들을 한 15권 안팎으로 또 기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공, 그러니까 영어 분야 아닌 그런 책들도 상당히 다독도 다독이지만 좀 골고루 읽었어요. 그리고 고전 필독서 많이 읽었고, 정치, 외교, 사회학과 관련된 그런 사회과학 분야의 도서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독서 자체로 좀 원론적인 것부터 지금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것까지 조금 시대를 이렇게 건너뛰면서 다양한 책들을 읽어서 좀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키워드는 상으로 평가드린 건 역시나 앞에서 나왔던 다양한 학생의 뭐 성실성, 학업에 대한 집착력, 열심히 한다, 우수성이 기대된다, 발전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이 기대된다, 이런 거 다 그대로 다 기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에는 오히려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지 않았는데 학급 회장으로서 학급 문화 형성의 적극성을 어떻게 보였는지를 그런 것들을 기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의견을 표출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민주적으로 잘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조율 능력도 보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잘 해결했는지, 그래서 학급 문화를 형성할 때 좀 리더로서 적극성을 보인 그런 기재들을 해주셨고, 개인 연구 보면은 제가 하나도 안 썼는데 앞에서 너무 많이 말해줘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또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안 쓴 거예요. 앞에 있던 연구들이 다 개인 연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 소재로는 1번에는 본인이 일단은 영어랑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이 언어라는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학습,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정치, 외교라든가 경제라든가 역사라든가 그 다른 나라의 것들을 함께 학습할 수 있었던 그런 좀 융합적인 학습의 특성, 그런 걸 했다는 사례를, 자신의 학습적 특성을 사례로 썼고요. 2번에는 모의유엔 활동했던 거. 모의유엔 활동할 때 자신이 관심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또 생각하지 않았던 나라들의 담당도 맡으면서 그 각 나라의 시각으로 뭔가를 주장할 때 그런 외교관의 역할, 시각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정치, 외교 관심 정도 아까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학급 회장으로서 학급 문화 형성한 거. 그러니까 친구들 자체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 잘 모르더라. 실제 정치에 대해서. 그래서 학급을 운영할 때조차도 어떤 규칙을 가지고 뭔가를 수행해내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데 좀 기여한 그런 리더십의 모습을 2번에다가 소재로 구성을 했고, 3번에는 영어 동화책 번역 봉사했던 거, 그걸로 배려 나눔을 강조를 했고요. 4번에는 이제 동북아 정세 연구하고 문화 기획 연구했던 걸로 이제 성균관대는 그 세 개 중에 고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자신이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 그걸로 동북아 정세를 이제 주변을 파악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문화를 통한 외교, 이런 특징으로 4번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성경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면접이 없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학교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만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합격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이제
이러한 사례도 보여드리고 저러한 사례도 보여드리는데 아마 들으면 들으실수록 아 진짜 뭔가 이런 활동을 하면 여기에 좋아요. 이런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라는 이런 어떤 활동적인 정답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 생기부에 잘 기재가 돼서 생기부 자체에서 좀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아마 이 수원피플 다이어리를 따라오실수록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치 외교를 전공하고 싶어하는 우리 성균관대학교 합격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 수원피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기부라든가 활동 사례를 또 확인하고 다음 목표를 구성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